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ENCell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신저가까지 내려가며 최근 바이오주 수급이 안 좋은데 어제 조금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자, ENCell 한번 분석합시다. 자, ENCell은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어떠한 꿈을 꾸는 회사일까요? 초보자분들을 위해 아주 핵심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ENCell은 한마디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이자 희귀질환 신약 개발사예요. 쉽게 말해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신약을 개발할 때 그걸 고도로 숙련된 청정시설에서 대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돈을 버는 바이오 첨단 공장 역할을 하는 회사이죠. 이 회사의 정체성과 매출 구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세포 치료제를 위탁 생산하는 글로벌 CGT CDMO 사업이고요.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망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둘째는 ENCell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 기반의 차르코 마리투스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에요. 셋째는 최근 기준 비만 치료제 약점인 근손실을 막아주는 근손실 방지 비만 신약 개발 같은 차세제 항노화 파이프라인 확장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첨단 바이오 위탁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희귀신약 개발을 통해 기업 가치의 퀀텀 점프를 노리는 양손잡이 구조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주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최근 뉴스를 통해 꼼꼼히 짚어봅시다. 주주분들께서 최근 주가 움직임에 대해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인데요. 최근 ENCell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현되며 7,000원대 중후반 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는 다소 지루하거나 하락하는 조정 구간에 위치해 있죠. 직전 고점 대비 낙폭이 가대해진 상황이라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아주 진행 중인데요. 최근 주가를 움직인 가장 긍정적인 뉴스는 뭐죠?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책과제 선정 소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부가 주관하는 세포 및 유전 치료제 제조공정 고동화 기술 개발 사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건데요. 폐쇄형 자동화 제조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맡게 되면 사람이 직접 만들던 세포 치료제를 기계로 자동화하는 미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정부 차원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비만 치료제 근손실을 막는 신약 특허 출연과 EMA 희귀 의약품 지정 등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과 리스크도 존재하죠. 아무리 좋은 국책과제에 선정되고 신약 파이프라인이 확장되어도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반도체나 대형주 위주로 꼬이다 보니 중소형 바이오 종목 전반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주가가 단기 재료만 반짝 반응한 뒤 거래량이 감소하며 힘을 잃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이 국제과제 이슈는 회사의 기술력 입증하는 중장기적 구조 변화의 신화탄이지만 당장 눈앞에 대규모 흑자 전환이나 폭발적인 수급을 이끌기에는 단기적 거래 대금이 아쉬운 숨고르기 국면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최근에 뭐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죠? 개인과 누가 매수해요? 연금만 매수해요. 국민연금만. 그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외국인들의 자금의 흐름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돈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다음 폭등주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 폭등주는 뭐다? 로봇주예요, 로봇주. 로봇주에서도 여러분들 이제는 최근 어제 또 뉴스 나왔죠? 현대자동차 파업한다. 뭐예요?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봇 자동화.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 자동화, 로봇을 오래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 단계 더 들어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주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배터리 관련주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제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미리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배터리 이렇게 남기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미리 전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고, 그렇죠?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가 신저가. 야, 얘가 공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모가가 15,000원이란 말이죠. 저는 여기는 지지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가 이탈이 되니까 그냥 어때요? 그냥 그만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죠. 예. 그렇다면 하락한다고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굳이 왜 매수를 해?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얘는 저점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저점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래도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던 자리, 이 자리를 기준이 되는 부분으로 잡고요.
고점, 저점, 절반. 적어도 이 파란 선 위에 올라야 돼요. 8,450원 정도 안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관망. 뭐요? 거래량 자체도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 ENC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으니 나쁜 주식이다, 혹은 정부 과제 땄으니 무조건 폭등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정보는 결코 아니죠. 주주분들이 진입하신 평단가가 어디인지, 현재 계좌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통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타이밍인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시나리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향후 글로벌 CDMO 추가 기업 일정이나 대외적인 리스크 체크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돌아설 때 어느 가격선에서 비중을 조정해야 할지 구체적인 가격 대응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한 ENC의 실시간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시나리오별 시크릿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종목 아니면 ENC를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현명한 출결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정밀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한 기준을 잡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핵심 종목 무료 공개해드립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재료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 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